교대급수 봅시다. 교대급수다라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반복되어 있는 형태를 교대급수. 이게 교대적으로 뭔가 나타내는 급수를 교대급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극한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은 한 것 같아. 뭐냐면 얘에 대한 극한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 본 건지 마이너스 이게 이제 뭔지 모르니까 더해보는 거는 맞아. 얘가 1이었고 이렇게 그 다음 거는 0이 되고 그 다음 거는 1이 되고 그 다음 거는 0이 돼요. 0, 1, 0, 1 이렇게 반복하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교대급수의 극한은 수렴하지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수렴성은 발산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판단해 주기 위한 가장 이 손쉬운 방법은 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EN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EN-1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더니 이 값이 SEN을 구해봤더니 EN을 이렇게 쪼갰어요. 계속 다 뭐가 돼요? 0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에 대한 극한이니까 0이 돼요. 근데 홀수에 대한 극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홀수. 홀수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해지는 거니까 1에다가 0이 더해지고 0이 더해지고 0이 더해지는 거니까 1이 됩니다 라는 거고 이 극한은 1이에요. 그러니까 홀수의 극한이랑 짝수의 극한이 서로 다른 값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급수는 뭐합니다?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급수는 발산하겠습니다 라고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렴성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EN 이거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EN-1 얘가 수렴한다 라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값이 뭐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빼먹었네. 얘가 각각 알파의 값으로 수렴한다면 알파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짝수 번째, 홀수 번째로 나눠서 처리했지만 얘를 어떻게 나눠서 처리할 수 있다고? 3배수로 나눠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이 이제 3개씩 어느 정도 반복되어 있으면 3개씩 이렇게 반복되어 있으면 3개로 나누어서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이야. 그 다음 SN을 구하기 힘든 경우는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한다라는 거냐면 이거야.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거 기억나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 이거 기억나요? 왜 수렴했잖냐? 얘가 이제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하는 건데 근데 얘를 이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렴성을 판단해 주었냐면 이렇게 판단했어. 어떤 부분합이 있고 새로운 급수 이 부분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SN이 SN 프라임보다 더 작아요. 오케이? 더 큰 거를 잡았잖아. 근데 무엇이 리미트 리미트 S 프라임을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 프라임 n의 값. 오케이? 이게 뭐 하면? 수렴하면 무엇도 수렴합니다 라는 거예요. SN도 수렴합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이게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냐면
이런 조건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N이랑 AN 모든 N에 대해서 양수라는 조건이 좀 추가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양수인 수열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면, 얘가 수렴한다면, 그러면 무엇 또한 수렴하겠습니다. 리미트, 그러니까 시그마로 쓸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도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줄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렴선을 판단할 때 이 양수의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이 위에. 이런 교대급수 같은 형태가 생겨버릴 수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생겨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 계속 어찌입니다. 계속 양수의 값으로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그 다음 봐봅시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SN하고 SN 프라임의 크기가 반대일 때를 줄게. 이거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프라임의 값이 뭐가 된다면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이렇게 발산해요. 발산한다면 어떤 값도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값도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반드시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n분의 1이랑 n제곱분의 1을 증명할 때 이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했잖냐. 그러니까 더 작은 급수를 그러니까 더 큰 급수를 가져와서 이것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이 증명 과정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예시는 밑에 다 적어 놓으세요. 뭐하고 뭐예요? 시그마 n분의 1이라는 거랑 시그마 n제곱분의 1이라는 게 예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재영이는 저번 시간에 못 들어줬냐? 일단 뽑아줄 테니까 이거 내가 쓴 거 좀 더 끝나고 뽑아줄게. 뽑아줄 테니까 집에 가서 반드시 들어봐야 돼. 아니면 이거 들어와서 적은 거 나한테 다음 시간에 보여줘. 뽑아주면 안 되겠다. 봅시다. 그 다음 이제 등비급수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은 두 가지가 됩니다. 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야, 이걸 내가 안 지웠다. 두 개인데, 공배 1이 아닐 때는, 공배 1일 때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했잖아, 우리가. 수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급수에 대한 수렴성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등비수열의 합, 얘가 부분합이잖아. n번째 한까지 합. 급수에 대한 극한은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니까 이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목표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면 절대 수렴하지 않아. 그렇지? 무한대로 가면 a가 양수이면 계속 커지고 a가 음수면 계속 작아지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 봤더니 얘가 수렴하는 경우 그러면 아래 n제곱에 붙어있는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되잖아.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n이 붙어있는 것만 판단해 주면 돼요. 등비수열에서 수렴 조건이 있었는데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을 제외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만 이게 어떤 값으로 가겠습니다? 0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 오늘 적어봤잖냐? 등비수열의 극한은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0으로 갔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등비급수의 극한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봐보자. 우리가 이제 옆에서 한번 소설해 봅시다. 우리 일단 등비수열, 이제 등비급수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정확히 쓸까?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AN. 이걸로 표현된 급수는 AR, 시그마 AR의 n-1제곱이 일반 항이잖여.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된 수열을 등비급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R의 n-1 이렇게 표현된 것을 등비급수. 얘를 등비급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가 일단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써보면 이 부분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부분합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R이 1일 때는 NA, R이 1이 아닐 때는 1-공비분의 첫째 항의 1-공비의 항의 개수가 됐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것의 수렴 발산을 판단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공비의 범위가 R이 1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가 -1보다 더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이면 수렴하고 등비수열의 이 등비급수의 합이 뭐가 되겠습니다?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1-R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 합은 1-R분의 A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등비급수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비랑 첫째 항뿐이에요. 오케이? 이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구하는 거야. 공비랑 첫째 항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어떤 거? 이 절대값 R이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는 다 뭐 하겠습니다?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하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지. 등비수열은 등비수열 수렴 조건은 그냥 여기 밑에다 적자. 귀찮다. R이 -1하고 1 사이로 가는 건데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 등비수열이 AR의 n-1제곱에 대한 수열을 갖고 왔다면 R이 1일 때는 어떤 값으로? A의 값으로. R이 -2하고 1 사이일 때는 어떤 값으로? 0의 값으로 수렴했습니다. 라는 거였잖아. 그렇지? 이때 이게 수렴 조건이었어요. 근데 등비급수에 대한 수렴 조건,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AR의 n-1제곱. 이거에 대한 수렴 조건은 무엇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 왜 이렇게 얌나 했더니 이렇게 -1하고 1 사이가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R이 1일 때 해봤더니 다시 한번 써보자. 1일 때는 A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니까 이 극한을 구할 때는 등비수열의 합 NA에 대한 극한이니까 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A 값에 따라서 발산하겠습니다. 당연히 A가 0인 경우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겠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등비수열에 대한 수렴 조건은 -1부터 1까지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1부터 1까지인데 여기서는 1이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봅시다. 다음 뒤에 있는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당연히 2분의 2-x. 얘가 공비지. 얘가 -2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고, 열심히 정리해 봤더니, -2, 2-x, 2니까. x는 뭐부터 0부터 뭐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4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등비급수가 3분의 2로 수렴한다. 이거 이제 수렴하면 어떻게 수렴합니다? 1 마이너스 공비. 첫째 항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얘가 3분의 2인데 양변에 2 곱해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 x분의 2야. 얘가 3분의 2니까 x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럼 이제 이 밑에 거 너희들이 다 구할 수 있어. 급수는 뭐 하면 이 두 개가 각각 수렴하면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지. 각각 수렴하면 나누어서 덧셈 뺄셈은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곱셈 나눗셈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극한은 뭐예요? 각각 처리해봤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야. 5분의 3. 이놈의 극한은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첫째야.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계산 너희들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그 밑에 것도 똑같네. 얘는 각각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누어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쓸 때 이 n제곱으로 한꺼번에 묶어 쓰는 게 좋으니까 2분의 1은 밖으로 뺄게요. 그러면 2분의 1에 n제곱이 되는 거고 3도 밖으로 뺄게요. 4분의 3의 n제곱이 돼요. 오케이? 나는 이렇게 써놓으면 계산이 실수가 없어서 차라리 항상 이렇게 써놓거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은 2를 대입해야 돼.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은 2를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4분의 9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나눠서 계산할 때 반드시 n-1제곱이 아니면 첫째 항은 2를 대입한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지? 이 덧셈을 언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각각이 수렴할 때만 덧셈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수렴할 때만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3번 봤더니 이거는 조금 방법 없어. 뭐 해봐야 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일이 나열해 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3분의 1. 오? 사인 2분의 파이 1인가? 1 맞아요? 이거 어떻게 반복돼? 이거부터 먼저 보는 게 낫겠다. 1, 0, 마일, 0, 1. 이게 반복해요? 응. 그러면 이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3분의 1. 이제 세 번째지?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 세 번째 거니까. 이제 플러스 3분의 1의 5제곱이에요? 밥되겠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교대급수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지. 공비가 뭐임? 마이너스 9분의 1인 등비급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계산 너희들이 잘 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봅시다. 등비수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렇게 주어지면 똑같은 형태들이 등장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봤더니 이거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오, 이거 끊긴다고? 1 마이너스 쉬었다 하자. 이제 이건